네,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른바 의회 독주를 예고한 우원식 국회의장. 과거 19대 총선 당시 경쟁 상대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기사를 먼저 보여드린 후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단독 방송한 내용까지 CG 화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희 대표님, 요거 어제 이제 바로 방송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네. 이 관련된 내용들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사 내용 좀. 네, 이게 2012년도 19대 총선 때 이제 결국 이제 그 노원구에 총 3명의 후보가 뭐 더 많은 후보도 있었겠습니다만 나왔네요. 네. 일단 민주당 후보, 이제 뭐 이제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이제 통진당 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민주당하고 통진당은 이제 좌파 진영이니까 여기서 단일화가 돼야 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 3월에 우원식 사무실에서 저렇게 김승혜, 조구일, 우원식이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이 통진당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모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약간 돈으로 막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우원식의 보좌관 중에 서준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서준오의 아버지 이 서치종이 건설업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자가 좀 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건설업자가 이들에게 2천만 원을 줍니다. 2천만 원을 주고 실제로 이 2천만 원이 어디로 갔냐. 바로 실제로 조규선이라는 그 통진당 후보, 그리고 통진당 후보의 사무장인 김미영에게 2천만 원이 전달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말 그대로 후보 매수죠. 후보 매수 중대 범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조규선 후보가 한 2017년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찌됐건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실제로 이들한테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양심 선언을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건이 불거져서 이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2017년이 어떤 해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문재인 정부의 완전 집권 초기인데 이때 실제로 SBS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이 보도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SBS 기자가 이게 좀 그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라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지금 그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도 됐어요. 광주 광산갑에서 광산구에서 그래서 박균택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뭐 난리가 났다. 근데 청와대에 불려가면 누가 불렀겠습니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불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검찰국장을 뭐 거의 지검장급이죠. 그 정도면. 그리고 지검장급이 검사장급인 사람을 불러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민정수석일 텐데 그 정도로 하면서 결국 이 기사가 삭제되는 그런 의혹까지 우리가 제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원식은 그때 이제 국회의원 무효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자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 이제 무효인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천인 공노할 만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조국이 지금 지가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지금. 끌어올라가지고서 아까 사실은 말이죠 강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강용석 이후에 강진구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결국 강용석까지 나오네요. 그 이후에 제일 화가 났습니다 제가 또 지금. 근데 이게 또 왜 문제냐면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힘이 있던 시절이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우원식이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가 제일 힘이 있던 시절. 힘이 있던 시절인데 결국 이때 왜 그랬는지도 정말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 당시 검찰이 우원식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뭐 기소나 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저 덮어버린 거죠. 권력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가 찍어 눌러가지고 물론 거기다가 찍어 눌린 검찰도 잘못이지만 이런 분명한 어떤 그 증거가 있었고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 지금 이번에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우원식은 지금 국회의장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직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지금 보면 아까 그 CG에 있던 인물들이 다 이후에 뭐 다 뭐 구의원 의장도 되고 뭐 다 주요 인물이 다 되고요. 심지어 저 서치종이라는 저 인물은 또 그 이후에 뭐 노원구의 각종 무슨 뭐 당연천이든 무슨 각종 그 하천 개발 사업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정치할 만한가 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떤 업자들은 네. 돈 버는 업자가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네, 돈이 되는 정치다. 그렇죠. 저 후보 매수뿐만 아니라 서치종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2천만 원. 네. 저게 바로 뇌물죄 아닙니까? 네. 저게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 적어도 저 돈 받을 때 또 반대급부를 줬을 거란 네.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서치종으로부터 돈 받은 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네. 그 돈을 갖다가 통진당 후보한테 준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CG 속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김승혜는요. 이 노원구 의회 의장은 물론이고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사무총장에도 선임된 이력이 드러났는데요. 또 지금은 뭐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 수학문화관의 관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 분이 뭐 저명한 수학자 또는 뭐 연구자인가요? 이분이 뭐 제가 어제도 방송했습니다만 이제 방송통신대 가정학과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수학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 가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결국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결국 노원구청장이 아마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다 해줘요. 해주는 거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 범죄에 가담해서 진작에 이걸 그렇죠. 정치 바닥에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뭐 정치 자격도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아예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우리 김은국 가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참 좌파들은 참 부럽다. 챙겨줄 땐 확실히 챙겨준다. 심지어 노원 수학문화관 관장으로 네,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좌파다. 그게 이제 범죄 가담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자고 네. 같은 이제 범죄 식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렇게 챙겨줌으로써 입도 막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확실히 챙겨준다. 이런 어떤 또 가시적 어떤 그런 선전도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은 또 돈 갖다 주는 사람 있고 또 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참 쉽게 국회의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우원식이 국회의장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우원식 당시 원내 대표에 따르면요.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세희 대표님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문 기록을 압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게 그 법원 그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법원 기록에 네. 당시 이때 뭐 조구일 씨나 뭐 이런 그 당시 사건의 그 공모에 담당했던 분이 직접 그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 재판에 네. 내가 실제로 우원식 사무실에서 이런 모의를 했다. 그래서 검찰이 물어봅니다. 거기서 증인 신문할 때 네. 혹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십니까? 보니까 뭐 원탁 테이블이 있고 그 네. 당시에 내가 뭐 바카스를 2박스를 사들고 갔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에 우원식이 앉아 있었고 우원식 그 의원이 몰랐다가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상대 그 조규선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모의를 2012년 3월에 했다라고 지금 보이시는 저 화면이 그 당시에 증언록에 모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어떻게 네. 이거를 본인이 모른다. 이건 거의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네. 그 뭐 호주랑 뉴질랜드 출장 갔을 9박 10일 동안 출장 갔던 그분을 김문기를 모른다. 네, 그걸 네. 모른다만큼이나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정치인은 정말 저나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이나 이게 그 정치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거지 참 네. 정치인들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네.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서 그 2017년 아까 당시 그 수사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하다가 그냥 그 진정이 들어왔었다 그랬는데 네. 위야무야 마른 겁니다. 네. 2천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도 서 씨가 5차례 걸쳐서 줬다고 네. 이렇게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분명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으로 네. 그야말로 수사를 뭉갠다는 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준석이가 왜 기소가 안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거든요. 왜 네. 기소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멀쩡한 것인지. 정말 네. 지금도 똑같은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금 저런 또 우원식 같은 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네. 검찰에서 말이죠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네. 이때 네. 좀 2012년도의 일이지만 네. 저것도 어떻게 뭐 이렇게 공소시효 상관없이 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10년 정도라면 2012년 13년이면 지났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2017년에도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수사를 종결을 했는지 뭐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액수가 이제 2천만 원이면은 저거 네. 뇌물죄로 본다면은 네. 저것도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 10년 하고 예, 저게 뇌물죄로 볼지 아니면 저거를 네. 이제 무슨
지금 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볼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법에 따라서 또 예, 좀 다르군요.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또 네네. 수사 무마로 해서 어떻게 뭐 좀 다르게 뭐 특검을 하든지 뭘 좀 그렇죠. 지금 근데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아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뭉개했다면 이제 특검도 가능한 건데 네.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은 삭제된 우원식 전 원내대표의 금품 제공 내사 관련 SBS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를 입수했습니다. 이 해당 보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계속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내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측에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원식 원내대표 측이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는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무 씨와 노원구 의회 의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모 씨 측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 측으로부터 우 대표 측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에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출마 포기에 합의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12년 말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대표 측근인 서 씨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면서도 우 대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금품 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와 제보자 간의 통화 내용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 어제 전화를 콜백을 못 드려가지고 저녁에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보내주신 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제가 어떤 맥락인지 제가 봤고 제가 그날 점심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약속을 국민의당 예. 예 말씀도 드렸는데 그 좀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예. 그 이제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 우원식 원내대표 통상적으로는 기사화가 되고 예. 좀 야당 쪽에서도 전 사실 개인적으로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건이 나오면 야당에서 좀 그냥 아가거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오히려 야당 야당에서 조용하고 우원식 대표 기사가 좀 쟁점화가 안 되고 우원식 대표가 나는 무관하다라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우원식을 소환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 눈치 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집권 여당이 하면 집권 초기다 보니까 신이 세서 검찰이 좀 눈치를 많이 볼 테고 그렇지 않아도 방송 나가고 나서 검찰국장이 호되게 깨졌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얼어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제도 국민의당 법사위 의원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속 좀 내사 중이다. 당장 결정을 내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들은 건 그겁니다. 그때 이기재라는 무소속 후보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 2012년 총선에 이기재라는 무소속 여권
현 야권 후보도 출마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어느 분요? 잘안 시끄러워서. 이기재. 이기재? 그래서 그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분도 우원식 쪽한테 좀 아마 좀 지원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시는구나. 아, 저는 예, 잘 몰라요. 그걸 뻑뻑하고 뭐, 전 노원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뭐, 나오면 새누리당 권영진표를 갖고 가는 거죠. 전이었거든. 네, 녹취록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기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이 그때 서슬퍼렇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바로 저 검찰국장이 어찌됐건 그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무부의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끌려가서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조인트가였다, 뭐 혼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청와대 끌려가서 뭐 거기서 뭐 맥도날드 혼쭐 좀 햄버거 났다. 사줬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겠죠. 다행히 뭐 차담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네. 심각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저러한 수사 무마 강요가 네. 청와대가 개입한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 사안이죠. 청와대가 개입한 수사 무마 사건이다라고 이거야말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도 저희가 왜 화가 나냐면 네. 오죽하면 가로세로 연구소에 통진당 후보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통진당 후보 네. 다른 것도 아니라 통진당 후보가 저희한테 제보할 정도 이분이 얘기가 네. 국민의힘에도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사에도 제보했는데 어느 한 곳이 방송한 데가 근데 네. 국민의힘이 왜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슈화시키지 않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강시현 변호사님. 예, 아까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뭐 좀 그대로 읽으면 악악거릴 줄 알았대. 네.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쵸. 국민의힘에서 근데 아무 얘기도 없더라. 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저런 어떤 중요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슈화시키거나 또는 네.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저 박균택이라는 아까 검찰국장, 네. 검찰국장은 사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딸랑거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광주 광산 갑에 그렇죠.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됐어요. 결국은 검찰이 이와 같이 정말 검사다운 검사 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고 네. 권력에 줄 서는 그런 검사들만 이렇게 출세를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당시 사건과 관련해 이한석 기자와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이 통화한 녹취도 입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전화 끊어졌네. 제가 지금 통화가 좀 길게는 어렵고요. 아, 그래? 예. 그래서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어떤 네.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있죠. 그 증거들이 이제 자수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후 법정 증언에서 그 내용이 예. 쭉 나와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래서 그래. 그런지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뭐 지금 총선 앞두고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인지 저한테 좀 짐이 불러서 기사를 좀 내려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은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조국 있잖아요, 이번에. 예. 조국 사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그 당시 제가 이게 그 기자님하고 그 조기선 씨 통화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 당시에 그 검찰국장이 이제 청와대에 불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불려갔죠. 예. 불려갔죠. 네, 불려갔는데 그 당시 청와대라고 하면은 그 민정 쪽에 누구야 조국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조국이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은 그 우원식의 후원회장이었단 말이에요. 2012년에. 예. 그러면은 그때 기억은 뭐냐면 예.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그 북부지검 제가 그 보도했던 그 사건이 예. 문무일총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검사장 검찰 인사 직후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 초기였고 어쨌든 간에. 그때 기사 나가고 나서 다음 날 그 당시 검찰국장이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기사 출처가 어딘지 본인에게만 좀 귀뜸을 해줄 수는 없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균택 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 친분이 있거든요, 박균택 국장하고. 그래서 그 뭐 취재원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뭐 검찰이 취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재판 전 기록을 제가 이제 다 입수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뭐 이번에 조국 사태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검찰과 청와대 쪽에 그 수사 그러니까 외압 그러니까 뭐랄까 사건을 갖다 무마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그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같이 한번 만나서 제 자료를 갖고 갈 테니까. 네, 부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만 안 하면 되겠다. 네, 녹취까지 듣고 왔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하면 우원식 당시의 원내대표랑 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다 SBS 이한석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게 결국 언론 무마, 수사 무마, 언론 무마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일어난 중대 범죄인데 심지어 우원식은 이제 SBS 기자한테 읍소를 했다고 이제 뭐 총선을 한 4, 5개월 남기고 있는데 봐달라. 아니 뭘 봐달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한석 기자한테 전화 갔다는 얘기는 이미 SBS의 뭐 사장 혹은 뭐 경영진 아니면 보도국장 이런 고위층한테도 당연히 먼저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취재원이 누구냐, 제보자가 누구냐를 물어봤다. 물론 저기서 이한석 기자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제보자한테 말은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도 사실 좀 의심은 됩니다만 저게 굉장히 저는 검찰국장이라는 인물이 저런 행태를 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안팎으로 비호하던 우원식이었는데 녹취에서 언급된 박균택 전 검찰국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변호사로도 유명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금방 김세희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원식 구하게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조국이가 저 우원식의 후원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면 결국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우원식 구하게 나섰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수사농단 그리고 이제 언론 탄압, 언론 농단 이런 사건이어서 비록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꺼내가지고 이 캐비넷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 박균택은 저렇게 이제 저 민주당 쪽에 문재인 쪽에 또 줄 서다가 또 이재명한테 줄을 잘 섰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 그 5인방이라고 그러죠. 대장동 변호사 5인방에 이번 속해가지고 그것도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광주 공천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찍어 눌러준 거죠. 찍어준 공천만 거죠.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또 호위무사가 됐습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우원식 호위무사를 하더니 이제는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는 다시 또 이재명 호위무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때도 잘못하고 변호사할 때도 잘못하고 그럼 국회의원 할 때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 뿐만 아니라 이 뭐 박균택 전 검찰국장 재직 당시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국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조국 의원은 이 과거 우원식 국회의장의 후원회장도 맡아서 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조국이 두 번의 후원회장이 일단 기사로 드러난 거면 두 번의 후원회장인데 2012년도 19대 총선 때 후원회장 우원식의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우원식의 후원회장. 이 말은 그 정도로 가까운 사건인데 말 그대로 단일화 때도 그 이후에 무마 사건 때도 이 모든 사이의 중간에 결국 조국 민정수석과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농단이 맞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박균택 조국 우원식을 조국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조국이라고 부르고 우원식도 마찬가지고 박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그렇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서 오늘도 우리 종횡무진 김세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묻히지 않는 새로운 바람을